안녕하세요. 금나침반입니다. 저에게 대출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가끔가다 내가 자격 조건이 다 문제가 없는데 대출이 얼마나 나오고 금리가 몇 프로나 적용되는지 한번 봐주세요. 본인의 자격사항은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다 맞다 이거예요. 그것만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다 되는데 이거 딱 하나만 좀 걸리는 게 있는데 가능할까요?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, 이 대출이란 게 여러 가지 자격사항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 단 하나만 틀려도, 단 하나만 조건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대출은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조건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왜 안 되네 어쩌네 이렇게 좀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, 절대 대출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재 취급하고 있는 게 이금융권이잖아요. 이금융권 중에 저축은행하고 그리고 캐피탈, 이 캐피탈사의 신용대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. 자격 조건. 자,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은 이 저축은행하고 캐피탈에서 취급하는 통상적인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상품, 한 금융사에서 여러 가지 또 상품이 나눠지잖아요. 이 상품마다 세세하게 다 파고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그 내용이 방대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고,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장 그나마 가능성이 좀 높은 조건, 이 정도 조건 이상은 되어야지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. 일단 직업은 직장인 그리고 자영업 그리고 프리랜서 이 세 가지의 직업으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자, 첫 번째, 재직기간. 일단은 재직기간이 중요한데, 직장인의 경우에는 건보 납부, 건보 3회. 그러니까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이라는 문구를 많이 쓰는데, 정확하게는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납부를 해야 돼요. 이게 공통적으로 다 적용돼요. 근데 뭐 어떤 상품에 따라서는 이전 직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3회 이상이냐, 뭐 아니면 현 직장, 이전 직장 몇 회, 현 직장 1회 뭐 이렇게 따지는데, 대략적으로 공통적으로는 3회 이상 납부가 되면은 대부분의 상품은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고,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급여를 6회 이상 통장에 찍혀야 돼요. 자, 그리고 소득을 보면,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봉으로 따지면 계산하기 좀 불편하실지 모르니까 월 급여로 따질게요. 월 1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된다. 물론 이 이하가 되어도 가능한 상품이 있죠. 뭐 정부 지원 자금이나 이런 거. 근데 제가 오늘은 이 신용대출 상품으로 안내를 해드린 거니까 월 100만 원 이상이고, 자영업자분들은 뭐 소구만이나 부가세라든가 여러 가지 뭐 건보 납부라든가 이런 추정소득도 많이 있으니까 일단 추정소득이라고 할게요. 그리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월 150만 원 이상을 받으셔야지 됩니다. 자, 직장인은 100인데 프리랜서에 150인 경우에는, 프리랜서는 급여소득 100%를 인정을 안 해줘요. 보통 많으면 70%까지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월 150 이상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,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이 신용이죠. 신용 점수. 신용 점수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올 크레딧 이게 K10이라고 또 많이 부르죠. 올 크레딧 점수가 630점 이상, 그리고 나이스 점수가 750점 이상 적용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습니다.
뭐 어떤 분들은 나 이 점수 아니어도 나오던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신용 점수는 정확한 게 아니에요. 신용 점수는 이보다 좀 더 낮아도 다른 것들이 다 문제가 없고 그러면은 가능하실 수도 있고 다른 게 문제가 있는데 신용 점수는 높다. 그래도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연체 이력, 연체가 있어요. 연체의 경우에는 최소한 최근 1년 이내에는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. 최소한 1년 이내는 연체가 없어야지 그나마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. 그리고 나이 제한이라는 것도 있죠. 나이는 보통 만으로 20세 이상부터 뭐 60세까지도 있고 어떤 상품은 또 65세까지도 있는데 이것은 상품에 따라 좀 틀리다 보니까 60 아니면 65세까지 있고 어떤 상품은 또 55세까지만 있는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우리 그 DSR은 40% 이하만 되고 그리고 밑에는 부채 내역 할게요. 여기다가 부채 내역 이게 참 이것도 애매해요.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소득의 일단 150% 이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런데 이 150%도 문제죠. 은행 채무는 단 하나도 없어. 1금융권은. 그러면서 2금융권만 그냥 150%꽉 채가지고 있다. 그러면 안 될 가능성이 높죠. 왜냐하면 이 금융사에 따라서 또 인덱스 값이라는 게 또 주어져요. 비중이죠. 비중. 1금융권은 비중이 낮고 2금융권 중에서도 어디 보험사 이런 데는 좀 더 낮고 어디 상호금융 조금 더 낮고 그 다음 저축은행 캐피탈 낮고가 아니라 높고 비중이 1금융권은 가장 낮고 그리고 2금융권 중에서는 뭐 보험사, 상호금융 이런 캐피탈 저축은행 그리고 현금 서비스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점점 높아져요. 그러니까 어떤 금융사의 채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채 내역에 따라서 소득의 150%가 돼도 안 되는 분도 있고 넘어도 가능하신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심사 기준이 심사는 내부 평점에 의해서 대부분 되고 안 되고 이제 판단이 돼요. 이 모든 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. 이런 경우가 뭐 아주 많다고 하기는 그러지만 이 모든 게 다 이상이 없어. 다 나 적용이 됐어. 나 다 이 안에 다 들어왔어. 근데도 어떤 분들은 부결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. 뭐 솔직히 뭐 최근에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. 신용 점수를 봐도 이상이 없고 채직 기간도 이상도 없고 소득도 이상이 없고 뭐 나이 걸고 없고 부채도 별로 없고 근데 안 나와.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. 근데 제 판단에 분명히 이분은 신용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분이에요. 있었던 분. 근데 그걸 본인이 얘기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 있었지만 본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잊어버리고 있거나 겠죠. 절대 이유 없는 부결은 없어요. 사실 이유 없는 부결은 없는데 간혹 가다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부결 나는 경우도 있어요. 이제 그때는 그럴 때는 좀 억울한 느낌도 들긴 하죠. 자, 오늘은 제가 취급하고 있는 2금융권입니다. 2금융권 저축은행하고 캐피탈 여기 신용대출 이 자격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. 정확한 게 아니에요.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책정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에 좀 못 미쳐도 가능하신 분이 있고 이보다 더 훨씬 좋은데도 불가능하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도 이 기준 안에 들면은 가능성은 좀 더 높다라는 거 그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